저희가 이제 항상 손호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승리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연패는 좀 너무 길지 않나. 길죠. 예. 11연패면 일정의 5분의 1 정도로 연달아 진 겁니다. 뭐 정관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연패만 끊는다면 그때부터 소노의 시즌은 진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도 연패가 두 자리가 된다는 건 사실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죠. 스포츠인 플러스에 선보이는 색다른 농구 이야기, 조선의 농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조현일의 조, 손대범의 손에서 조선 농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 조합이 아닙니다. 오키나를 외쳤던 손대범 기자가 또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다 풀어놓고 가겠다.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뵀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말 있잖아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그냥 아예 말뚝을 박으시길. 나쁘지 손대범 기자가 그리고 보통 이럴 때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또 댓글을 남기거든요. 네. 오늘도 한번 언제쯤 한번 등장을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코피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KBL 중계 복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좀 떨리더라고요. 오. 네, 떨리고 그 다음에 또 정지욱 편집장이 계시는 또 점프볼에서 네네. 또 인터뷰를 맞습니다. 해줘서 네. 그게 또 포털에 또 아, 제일 위에 걸렸더라고요. 예. 셀럽이에요. 네. 오, 그렇죠. 정말,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보람도 있고 네. 뿌듯했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이제 NBA 중계 주로 하셨는데 네. 현장 중계가 다르죠? 현장 중계가 그 현장 중계만이 주는 그런 재미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 또 직접 보면서 네네. 그다음에 또 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그런 뭐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의 제스처, 뭐 음.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다이나믹하죠. 네, 훨씬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현장에 바로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살아있는 농구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께서는 안에 TV가 꺼졌습니다. 이거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네, 꺼지네요. 그만 접으란 얘기죠. 시작하자마자. 아니 저 지난주 왔을 때도 꺼졌었는데. 그랬나? 지난주 왔을 때 꺼졌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잠깐 그 진이 있잖아요. 그 네. 음성 인식. 다른 사람인데. 뭔가 나의 멘트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언젠가 저희가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의 농구 한 주간 농구 이슈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갖고 온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KBL은 역시 소노의 연패. 네. 반대로 삼성의 약진. 음. 그리고 모비스의 상승세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느바 컵 대회. 컵 대회. 네, 컵 대회 결승이 이제 딱 한 12시간 뒤면은 펼쳐지게 되는데 오. 이제 2회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팀들이 올라와서 네. 이 컵 대회 결승 한번 제가 예상을 하면서 또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농구 시작부터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쿼티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손대범이 빠지고 정지욱이 온 건 업그레이드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너무나 이제 저의 패부를 찔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쿼티님께서 이제 조선보다는 조정이 맞지. 네, 그리고 대희엄님이 현일이 형 기다렸습니다. 김성철님이 안녕하시구랴. KBL 이수광님이 슈퍼챗 보시나요? 보고 슈퍼챗을 어떻게 보는 거지? 슈퍼챗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쏘시면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농구 소식 재밌게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BL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호가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을 때 그 화요일날 방송을 하고 목요일날 그 삼성이랑 경기가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 정관장 네. 경기가 있었는데 손호의 연패 탈출에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일단은 삼성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연패고 김태술 감독은 부임 이후 아직도 1승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2주 전에 제가 방송할 때 네.
방송 중에 계엄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 그러네. 근데 그 2주 네. 전이네. 네. 그때도 소노는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이기지 못하고 있네요. 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삼성하고 정관장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럼 정관장과 삼성은 언제 만나냐를 봤는데 일단 곧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손호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차 떼고 포 떼고 현재 상태에서 네. 어찌 보면은 김태술이라는 신인 감독의 부임 그리고 이제 그 애초에 좀 정형화돼 있던 플레이 스타일에서 좀 변화를 아직 적응하지 못한 손호의 선수들 네. 그리고 에이스와 웨인의 부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승리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네. 분석을 두 분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연패는 좀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이제 목소리가 슬슬 나올만 하거든요. 길죠. 예. 11연패면 54경기잖아요, KBL. 그렇죠. 네. 그런데 일정의 5분의 1 정도로 연달아 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아직도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양극화되고 있어요. 네. 순위표가. 그래서 소노가 뭐 정관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연패만 끊는다면 그때부터 소노의 시즌은 진짜 시작이기도 하고 다만 뭐 김태주 감독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진 않았더라도 네, 그래도 연패가 두 자리가 된다는 건 사실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수광님께서 그 슈퍼챗 말씀하셨던 게 벌써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KBL 이수광님께서 슈퍼챗 보내주면서 정 기자님 KT의 로메로 선수와 카굴랑한 두 선수가 합류하는데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 아이디가 특별하시네요. 저 KBL 총재 이름을 총재 성함이죠. 아 네, 그래요? 총재 네, 성함이에요. 네. 네, 일단은 이스마엘 로메로 선수는 매년 외국인 선수 후보군에 있었던 선수. 네,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를 했고 수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네. 그 다음에 좀 득점력은 아쉽지만 그 약간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리바운드를 잡아서 드리블을 본인이 치고 나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일단 속공 전개가 잘 안 되는 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KT에서 이번에 필리핀 아시아쿼터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KT가 허운 이외에는 볼 핸들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영입한 선수예요. 네네. 근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KT가 그동안 선수를 영입한 외국인 선수든 필리핀 아시아쿼터 선수든 영입할 때 딱히 계획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선수마다 그 선수의 활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서 네 능력을 발휘해라고 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그게 이 선수들의 장점이 잘 부각이 될 수 있을까? 네네. 라는 거에서는 좀 물음표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또 손호 이야기로 넘어와서 네. 근데 이거 진짜 KBL 이수광 총재님 맞을까요? 총재님이 이스마엘 로메로를 알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또 속을 뻔했네. 그러니까 총재님이 또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이죠.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총재님 슈퍼챗 못 쏜다에 3만 원 걸겠습니다. 3만 원? 네. 좋다. 알겠습니다. 총재였으면 좋겠다. 자 손호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쳤던 2패가 더 약간 좀 그 더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현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가 돌아왔는데도 물론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수를 못 올렸단 말이죠. 제가 소노랑 삼성 경기를 그 KBL 올 시즌 해설로 데뷔 전에 네,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우선은 이정현 선수가 그날 15분에서 한 20분 뛰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김태수 감독도 저 이정현 선수에 대한 매력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부상 복귀전에서 30분 넘게 뛰었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조절하기 네. 쉽지 않죠. 조절하기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연패 중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정현 선수가 첫 경기에서 밸런스가 안 좋았어요. 안 좋죠. 일단 네, 네. 슈팅도 뭐 흔들렸고 릴리즈나 이런 것도 좋지 못했고 9점에 그쳤는데 네. 야 KGC전에서는 그냥 곧바로 날아다녔습니다. 네. 네, 고득점 올렸고 이정현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다 그렇잖아요. 부상을 뭐 한 달 정도 쉬게 되면 올라오기까지 2-3경기 정도는 최소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정현 선수는 딱 2경기 만에 본인의 뭐 컨디션이나 폼을 되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뭐 아주 중요하다. 네. 이게 만약에 15연패까지 간다면 사실 김태술 감독을 향한 실망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정현 선수의 복귀 효과를 김태주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을 해서 연패를 빨리 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강 플레이오프 아직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정관장 중에서는 그래도 20점 넘게 득점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야투율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한 농구 전문가 분이 있는데 네. 그분 말로는 이정현이 이제 한참 막 상승세를 타다가 한번 교체가 돼요. 교체가 돼서 빼는데 점수차가 살짝 벌어지니까 이제 교체를 해서 빼는데 그게 아마 파울 트러블 때문에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분의 의견은 그냥 이참에 아예 숨통을 끊어놨어야 된다. 그냥 이정현을 좀 무리되더라도 좀 더 써서 네. 왜냐면 이정현이 한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 농구가 흐름의 싸움인데 그 흐름을 좀 더 이어갔었으면은 좀 승부가 달라지지 않아 결과론이지만 네네. 승부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전문가가 손 씨는 아니죠? 아니면 절대로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약간 저희도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들을 만한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 전에 감독을 한번 하셨다. 감독을 하셨다. 근데 생각보다 손대범 위원님께서 그 여자 프로농구를 중계하다 보니까 네. KBL을 그렇게 잘 몰라요. 안 보세요. 네, 풀 게임을 잘 안 보세요 생각보다. 네. 관심이 없었던 거에 이렇게. 팩트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풀 경기를 네. 아마 KBL 글쎄요 최근에 KBL을 저보다도 더 적게 봤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또 요즘 또 해외 출장에 맛을 들리셔서 네네. 지금도 어디 외국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 가 있어요. 부산 가 네, 있고 부산 가 있어요. 뭐 사직 야구장 앞에서 셀카를 또 찍었다. 아 진짜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왜 간? 모르겠어요. 네. 야구장 왜 간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 들어오셔가지고 바이바이 슬픔님께서 조현일님 해설 완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까꿍님께서도 꽃병님께서도 조현일님 해설 좋습니다. 조현일 고맙습니다. 해설위원님 금요일에 해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네네. 지금 의견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날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조현일 진짜요? 해설위원이 네. KBL 중계한다 해서 저도 그날 일부러 취재하시러 역시. 아니요 취재를 TV로. 봤어요. 중계를.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중계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중계를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호가 경기가 이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네, KT와. KT와 경기라. KT였어 너. 지금 KT도 흐름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손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대처럼 보이는데요. 일단은 믿어볼 만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앨런 윌리엄스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제가 KBL 역대 봤을 때 떠나기로 확정이 된 선수의 마지막 게임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가 잘한다. 약간 감독으로 하여금 괜히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멋지게 이 고별전을 하고 떠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앨런 윌리엄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과연 진짜 이 11연패를 끌어낼 수가 있을지. 그러면 그 윌리엄스가 교체되고 손호는 외국인 선수 교체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됐고요. 네. 알파카바라는 선수가 오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고육지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최선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미국에서 G리그 쇼케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G리그 쇼케이스가 NBA를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다 모이는 그렇죠.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 G리그 쇼케이스 때 해외에서 계약이 끝났거나 퇴출된 선수들도 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G리그 쇼케이스 때 사실상 특히 빅맨 자원은 거의 씨가 마르는 수준이에요. 거기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은 선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좀 마음에 드는 선수를 찾은 게 이 알파카바고 알파카바가 한 2, 3년 전쯤에 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네. 지금 네. 저 선수인가요? 네, 저 선수인데 네. 프랑스 기니 이중 국적을 갖고 있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 쪽에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서는 조금 리바운드와 네, 리바운드하고 이제 팔이 굉장히 길어서 네네. 상대방이 슛 쏘는 걸 이렇게 콘테스트 나가는 거에 굉장히 실점률이 낮은 선수예요. 블루 칼라 워커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손호의 지금 현재 컬러랑은 어떻게 조합이 괜찮을 것 같나요? 이정현 선수가 고득점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외국 선수 쪽에서 득점을 보통은 구단들이 기대하는 외국 선수의 득점이 두 명 합쳐 30점 정도를 그렇죠. 기본으로 기대하는데
지금 소노에서 지금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알파카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DJ 번스 두 선수가 30점을 넣기는 조금 버거워요. 쉽지 않다. 그렇죠. 예, 둘이 합쳐서 20점 넘기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그 득점이 모자라는 부분을 결국 국내 선수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네. 국내 선수 중에 지금 소노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결국에는 이재도 이정현인데 이재도 선수는 이정현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네. 결국 이정현의 폭발력을 믿는다는 건데 이게 매 경기 지금 부상에서 이제 회복한 선수가 매 경기 25점 이상을 쉽지 않죠. 쏟아붓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노 이야기가 일단은 뭐 지금 삼성보다도 밑에 더 최하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외적으로도 어수선합니다. 네. 김민욱 선수 관련인데요. 계약 해지로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여기 지금 계약 해지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김민욱 선수가 대학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소노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데 김민욱이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를 바로 잡으려고 제가 요 시간에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네. 김민욱 선수의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여부를 떠나서 이 계약 해지가 일단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계약 해지가 학교 폭력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계약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약 해지 건을 소노가 학교 폭력으로 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구단 이미지 실추예요. 어... 구단 이미지 실추로 이거를 해지한다. 네. 굉장히 정량적이진 않다. 그렇죠. 구단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건 좀 약간 네, 논란을 정성적인 일으켰으니 거잖아.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농구에선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으나 타 종목, 야구에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야구 팀에 그리고 요 일을 겪었던 팀에 제 그 기자실에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후배한테 그러면 너네 팀에서 어떻게 이걸 했느냐라고 했더니 야구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야구는 이게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선수한테 소송을 걸어서 피해자가 직접. 네, 네. 피해자가 소송을 직접 건 것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소송을 걸어도 사실 확인이 바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 사실에 대한 그쵸 판단이 있어야겠죠. 네. 혐의가 있냐 아니면 예. 무혐의냐라는 게 판결이 나야 되니까 구단은 어쨌든 그게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고. 네.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무혐의가 나서 다시 경기에 출전을 시켰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거. 근데 지금 이게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 훼손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노는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통한 이미지 훼손이 나오면 아니 다 이거는 피해자가 그러면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자가 어...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럼 일단 KBL에서 예. 이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기사를 그렇죠.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학폭을 당했던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그걸 기사화를 시킨 건데 그게 실제로 들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다 되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심지어 소송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근데 이거를 진행했다. 요 자체가 약간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 약간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거를 몇몇 인물들이 약간 뭐랄까요? 제가 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만약 이전에 좀 더 넘어가면 과연 김승기 감독이 김민욱 선수를 때리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민욱 선수의 학교 폭력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원한을 가진 무리가 이것까지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소노가 이 선수를 계약 해지하는 거는 학급 폭력 때문이 아니에요. 구단 이미지 손상이다. 실추. 네네. 네, 구단 이미지 실추다. 근데 이게 그래서 KBL 재정위원회를 열어달라 소노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KBL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그 현재 계약 상태로서는 뭐 정확하게 뭐 학교 폭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적기 때문에 네. KBL 상위 기관한테 요청을 한 거군요. 네, 근데- 판단을 내려달라. 네. 네. 근데 KBL 재정위원회도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시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김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 부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네, 사실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사로 대충 그냥 제목 수준에서 봤을 때는 김민욱 선수가 이 계약 해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제 뭐 그냥 팬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를 뭐 인정 못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제가 지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제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게 또 계약 해지를 하려면은 해지에 대한 지금 계약 해지가 안 돼 있다고 서류를 설명을 안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KBL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 스포츠가 프로스포츠 연맹에서 제공하는 그 표준 계약서를 갖고 사인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해지 서명은 없어요. 양식이. 계약 해지는 없어요. 그래서 김민욱 선수에 대한 해지 그 서류는 소노에서 만든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네, 네. 소노에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약간 김민욱 선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안에 있는 조항들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자기한테 왜냐하면 지금 김민욱 선수도 알아요. 자기가 소노에서 더 이상 뛸 수 없겠다는 걸. 네네네. 그래서 그럼 김민욱 선수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다음 스텝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음 스텝을 생각했을 때 이 조항들이 너무 부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로 뭐 학교 폭력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두둔하자는 게 예, 아니죠.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김민욱 선수 네. 입장에 보면은 이제 그거 차지하더라도 자기 방어권 그쵸, 측면에서는 이거에서는 사인을 못 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네. 자기 방어인 거죠. 네. 생각보다 얘기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 네, 굉장히 복잡하고 네. 일단은 요 계약 해지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알려진 사실과는 좀 달라서 네. 그럼 결론 날 때까지 네. 이제 선수들도 연봉을 월급으로 받잖아요. 네. 돈 들어오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노가 와, 근데-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좀 애매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이거는 근데 결정이 날 때까지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하지 않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 기자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그쵸, 오늘 좀 그쵸.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이제 이것 말고도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그럼 그 당시에 실제 문제 당사자들의 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뭐 진짜 쉬쉬하고 넘어갔는지 네. 아니면 뭐 처벌이 이루어졌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의 답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만약 김민욱 선수에게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아니면 김민욱 선수가 내가 저 사실이 아닌 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해서 서로 누군가가 소송을 하면 그 혐의가 혐의인지 무혐의인지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뭐 김민욱 선수가 만약에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은 무고로라도 걸 수가 그렇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네. 그 글을 올린 사람이든 기사를 네. 쓴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네,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뭐 다 떠나서 참 그 가뜩이나 팀도 힘든데 네, 여러모로 안 좋은 일로 또 이렇게 회자가 된다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농구가 안 좋은 일로 해자되는 게 싫죠. 네. 아마 소노는 이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 좋은 일로 휘말리고 있으니까 네네. 좀 빨리 털어내고 싶다는 그쵸. 그 생각이 좀 많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미지 실추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이 문제도 소는 일단 빨리 연패 탈출이 네. 더 큰 이제 눈앞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소노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미안하게 했는데 만년 꼴찌 삼성이 네. 9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3연승 달렸습니다. 네. 3연승인데 이 3연승이 정확하게 2년 전이었거든요. 네. 2022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3연승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2연승이 최다였습니다. 네, 3연승 달렸고 또 S더비도 779일 만에 이 서울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SK와 맞대결에서 네. 승리를 따내면서 뭐 여러모로 삼성 팬들이 모처럼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말이었죠. 네. 와, 근데 뭐 일단은 연패 탈출하고 3연승도 훌륭하지만 그 3연승의 마지막 상대가 SK라는 게 굉장히 네, 1위 놀랍습니다. 팀이에요, 1위 팀. 1위 팀. 네. 예. 야.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걸까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SK와의 경기가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용병 1옵션 없이 이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옵션이 용병 1옵션이 코피 쿠폰이 빠진 가운데서도 네. 지금 삼성이 3연승을 하고 있는 거는 이원석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마치 그 팬들 사이에서는 네, 네. 그 코피 쿠폰이 이원석의 억제기였다. 그럴 수 있죠. 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3연승하는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20점을 넘겼고 예, 팀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네. 아까 슈퍼챗으로 또 질문해 주신 분들 계셔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트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우리 또 총재님께서 KBL 네. 이수왕님께서 정 기자님 우승권 가려면 외국인 1, 2옵션 합쳐서 몇 점을 넣어야 하나요? 근데 네. 그건 국내 선수 구성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음. 국내 선수 구성이 좋으면 외국인 선수 득점 많은 게 그렇게 좋지 않죠. 네. 몰리니까. 네네. 근데 대부분 그래서 하위권 팀에서 득점왕이 많이 나오죠. 한 선수한테 몰려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얼마를 해야지 우승할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30점은 해야 된다. 둘이서. 네. 그러니까 모비스처럼 네. 뭐 2명의 출전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기록도 거의 비슷한 팀이 네. 잘 없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모비스 같은 팀들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일단 지금은 션농과 프림의 사이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선수 사이에도 있죠. 서로 출전 시간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오. 근데 그런 조율도 굉장히 힘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1.5옵션을 갖다 놓은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럼 둘의 케미가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1옵션과 2옵션이 구분되어 있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저거 모비스 같이 지금 1.5 물론 션동이 원래 1옵션이었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달래가면서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네. 프림이 뭐 3분 뛴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맞아요. 맥클린 코치부터 해가지고 또 프림 엄청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프림이랑 쇼롱이 전부 다 좀 약간 아이 같은 면모들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사실 3분 뛰고 나오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맥클린 외국인 코치도 가서 네. 달래주고 조현 감독도 가서 달래주고 네. 그 다음에 또 프림이 또 펄펄 날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3연승을 했는데 오늘은 LG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LG와의 경기 아까 점수가 꽤 났었거든요. 네. 그 점수가 조금은 줄어든 채로 이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만 여전히 90대 76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네, 일단은 3연승을 최근에 해본 적이 없는 팀이잖아요. 네. 일단 4연승을 기대하는 게 일단은 네. 초심을 잘 잃지 말아야 되고 네네. 중요한 거는 3연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4연승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목표는 갑자기 연승이 없던 팀이 갑자기 4연승이 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신 이 3연승을 또 한 번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삼성에게 선수 전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근데 네. 이제 제가 어제 삼성의 그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네. 삼성 인스타그램 친절하게 지금 부상 선수들의 회복 상태가 이래서 언제쯤 복귀할 예정이다라는 걸 예고를 해놨더니 삼성 팬들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코보는 안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더 쉬어도 된다. 네. 네. 좀 더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여기서도 코본만 내보내면 돼요. 네. 예. 뭐 대지 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를 반영한 현재 순위를 한번 보면서 이 순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현대모비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서울 SK와 공동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패에 빠진 서울 SK가 주춤하면서 양 팀이 13승 5패로 현재 1위에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 KT, KCC가 5위, 승률 5할 승률을 맞추고 있고 그 밑에 오늘 창원 LG가 승리하면서 원주 DB와 함께 공동 6위, 정관장, 삼성, 손호의 순으로 가 있네요. 사실상 하위권은 네. 진흙탕입니다. 지금. 지금 정관장 삼성 자체가 지금 6위랑 승차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항상 좀 KBL의 순위 싸움을 보면 일찌감치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팀들이 빨리 정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 싸움이 정말 희한하게도 매 시즌 김이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 끝까지 개싸움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진흙탕 싸움 나오면서 네. 정규 시즌에 대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성이 커지지 엄청 않을까. 중요해지죠. 네, 재미도 비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BL이 10개 팀이 되는 저 리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하위권이 빨리 가려지는 경우, 상하위권이 빨리 가려지는 경우에는 우승팀의 향방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워집니다. 네, 우승팀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올 시즌 같이 하위권 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상위권 팀이 빨리 가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비스하고 SK가 사실 좀 독주를 하는 그렇죠. 뭐 아주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독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올 시즌은 사실 상위권은 좀 빨리 가려질 것 같고 맞아요. 네네. 지금 흐름상 대신 하위권이 예전에 제 기억에 2008, 2009 시즌에 KGC가 그러니까 지금 정관장 네. 그때 KTNG였죠. 5화를 넘기는 승률을 하고도 플레이오프를 못 간 적이 있어요. 7등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거의 그 시즌급의 시즌이 그러니까 승률이 5할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거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 순위가 왔다 갔다 6강이 갈아줄 수 있는 지금 추세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스가 결국 내려갈 듯 이란 지금 평가가 많거든요. 네. 결국에는 뎁스 문제일까요? 근데 가스공사도 뭐 사실 외국인 선수가 네. 안정적인 편이고 네. 뭐 그다음에 김낙현, 이대원 선수가 유독 좀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고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스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진짜 사실 예측놀이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죠. 네. 특히 가스공사는 사실 멤버만 보면 하위권에 가야 되는 네. 전력이에요. 근데 이런 팀이 하나 지금 다크호스로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순위가 좀 혼전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뭐 사실 그 위에 5팀, 6팀까지 정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하위권 3팀만 산정할게요. 네. 정관장, 손호, 삼성 네. 이 세 팀 중 6위 안에 올라갈 팀 있다 없다? 어디다? 먼저 KBL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이 이 세 중에서 올라간다면 팀은 없다. 없다. 네. 아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불구하고. 정관장과 삼성, 소노 자체의 전력 자체가 로스터 자체가 얕기 때문에 저는 뭐 순위 싸움에 약간의 태풍의 눈이나 혹은 또 그런 약간 순위 체인저 역할은 하겠지만 본인들은 결국에는 8위부터 10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 기자님도 비슷한 생각이죠? 네, 저는 시즌 전에도 예상을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도 쉽지 않다. 네. 물론 김승기 감독이 중간 나가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 팀이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와 했었어요. 댓글 냉정하네. 내가 이 질문 하자마자 없다로. 네. 그게 아마 KBL을 정말 네. 지켜보시는 팬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덧 지금 시즌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장 같은 팀들은 제 생각보다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리고 삼성도 지금 전력에서 최근 뭐 6경기 4승 2패면 그럼요. 잘하는 거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